오늘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가장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길과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실제로 노후, 인간은 죽음이라는 최종 관문 앞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긴 시간 고통을 겪다가 떠나는 사례를 보신 분들은 차라리 편히 인간답게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자체가 너무 무섭다고도 하시지요.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삶은 사라진다고 했듯 죽음이란 원초적 공포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죽음도 존재한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삶을 살다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느냐가 죽음의 고통 혹은 평온을 좌우할 수 있다고도 하지요. 먼저 댓글들을 살펴보면 고통스러운 죽음을 직접 경험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분은 어머니가 폐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며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다. 의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숨 쉬는 것조차 안 돼서 우리 가족들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어머니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며 차라리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존엄사와 안락사에 적극 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요양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만 이어가다가 환자가 고통만 겪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트라우마를 얻었다는 분도 적지 않지요.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가 질식사 형식, 즉 숨을 쉬지 못해 극심한 공포와 통증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대표적일 텐데, 한 시청자분도 아버지가 폐섬유화로 숨을 거두는 과정을 보면서 이보다 더 끔찍한 죽음은 없다고 느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살아있으니 의식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호흡이 안 되면 극도의 불안과 통증이 몰려오니 밖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통 없는 죽음은 어떤 걸까요? 보통은 자는 듯이 의식 없이 평온하게 숨을 거두는 사례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나이든 연예인 김영옥 선생님이 나는 무대 활동하다가 잠들듯이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서 존엄사와 안락사의 이해에서도 통증이나 호흡곤란, 과도한 공포 없이 자연스럽게 뇌의 기능이 꺼지듯 숨이 멎는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고통이 문제다라고 말했듯 결국 인간이 가장 바라는 건 고통 없는 평온한 마지막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 현대 의료와 인간의 마지막을 보면 병원에서 연명 치료에 의존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콧줄을 꽂고 무의미한 검사와 처치를 반복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깨어 있어 고통스럽게 심호흡을 하시거나 선망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며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배우 백일섭 선생님이 한 예능에서 나는 그런 죽음만은 피하고 싶다, 젊어서도 병원 생활이 싫었는데 나중에 더 싫을 것 같아 연명 치료는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죽음을 지켜보신 분들은 대개 존엄사 혹은 자연사를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가끔 안락사나 존엄사 소재가 등장하지요. 예컨대 남은 시간 살려봤자 환자는 고통만 심해지고 약물과 기계에 둘러싸여 있다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인간의 존엄은 의식을 지니고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데 있다고 했는데, 의식만 남고 몸이 극도로 아픈 상황은 실상은 더 큰 지옥일 수 있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가족이 중환자실에서 소변줄, 호흡기 다 꽂고 욕창이 생겨도 꼼짝 못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것이 과연 사는 것이었는지 죽어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안락사를 꼭 허용해달라고 외치십니다. 아니, 적어도 자연스러운 존엄사는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요. 연명치료 중단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분은 자식이 대신하려 해도 요건이 까다롭고, 심지어 요양병원 중 환자를 돈벌이로만 보고 있는 것도 있어 괜히 가족들을 설득해
연명 치료를 연장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호스피스 제도가 부족해 말기암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진정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지요. 그러나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입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철학자 칸트가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듯, 혹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입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돈이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다 보니 죽음을 강요당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건 큰 비극일 겁니다. 다만 여러 댓글에서 보듯 실제로 불치병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이나 의식 없이 호흡기만으로 연명하는 상태가 오래가는 분들에게 안락사나 최소한의 존엄사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인간이 죽음 후에 겪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종교나 철학마다 입장이 다르고 실제로 아무도 죽었다가 오랫동안 사후 세계를 체험한 뒤 돌아온 사례는 없으니 완전히 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임종 단계별 징후는 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이 일정하지 않게 변하고 맥박이 약해지며 말수가 줄고 시야와 청각이 흐려집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으면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큰 고통 없이 숨이 멈추고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지요. 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는 비명이나 호흡곤란, 몸부림 등의 형태로 주변이 알아볼 정도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걸출한 철학자 플라톤이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축제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우리 병원 시스템에서는 종종 한없이 고통스러운 절차가 되곤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우주와 연결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한 시청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미 돌아가신 다른 분들을 본다고 하셨다. 꽃가마 같은 걸 탔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몇 달이나 지속되었다고 댓글에 남기셨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현상을 임종선망으로 설명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미혹인가, 정말 저승에서 온 분들을 보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지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장례가 치러지고 가족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을 맞이한 본인은 그 순간 이후 어떤 의식도 없는 걸까요? 철학자 니체가 죽음 이후의 침묵은 영원하다고 말했듯 과학적 관점에선 뇌가 꺼지면 그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종교적으로는 천당이나 극락 혹은 환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를 준비해 둬야 한다는 데 있을 겁니다.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떻든 지금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괴롭지 않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래서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조력존엄사, 즉 의사의 도움을 받아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안락사 캡슐까지 개발한 곳도 있죠. 그러나 캡슐 같은 방법은 이 기술이 오남용되면 어떡하느냐, 자살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등 논란이 큽니다. 한 시청자분은 부모님이 암말기이신데 계속해서 통증으로 신음하시는데 차라리 캡슐 같은 게 있다면 사용하길 원하실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반면에 그건 너무 초월적이고 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 없는 죽음과 가장 끔찍한 죽음을 비교하자면 의사들은 고통이 없는 죽음이란 호흡곤란이나 통증, 공포가 크게 없이 의식이 부드럽게 사라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끔찍한 죽음은 의식은 살아있는데 숨이 막히거나 엄청난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질환 말기, 뼈나 장기로 전이된 말기암, 혹은 온몸을 장비에 의존해도 계속되는 통증 등이 대표적이죠. 배우 남은희 선생님이 나중에 암 걸리면 차라리 항암 치료 포기하겠다, 편히 갈래라고 하신 적도 있는데 이를 두고 치료를 포기하는 게 맞냐? 삶은 소중하다는 반응이 갈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끝까지 살 수 있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간이라도 벌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미 가망이 없고 통증만 극심하다면 내가 떠나고 싶다, 가족에게도 짐이 되기 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존중돼야 하지 않을까요? 도서 생명윤리의 딜레마에서도
이런 문제는 국가마다 문화적 배경과 종교관이 달라 법제화가 쉽지 않지만 결국 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일부 댓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 죽음에 대한 대화를 피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둘, 환자나 가족 모두 마음속으로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 솔직히 말해야지 막판에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셋, 미리 연명 의료 중단 여부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위급 상황에서 병원과 가족이 당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가 감정을 나누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을 꼭 갖자. 분쟁이나 갈등을 남겨두고 죽음을 맞으면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다섯, 죽은 뒤 절차도 어느 정도 정해두면 가족들이 덜 당황합니다. 사실상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끔찍한 죽음을 피하고 가능한 한 고통이 덜한 죽음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공자도 장례는 생자와 사자를 동시에 위한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지요. 한 시청자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미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가족끼리 큰 다툼이 있었다. 결국 욕지거리를 해대며 장례를 치렀는데 부모님이 보셨다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막상 임종 앞에서 각자의 생각이 달라 충돌이 생기는 게 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죽음 이후를 어찌 겪는지는 종교나 철학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죽음 직전,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얼마나 크냐. 정리하는 현실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고통 없는 죽음은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차분히 숨이 끊기는 상태고 가장 끔찍한 죽음은 의식이 생생한데 숨이 막히거나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병이나 사고 등으로 예고 없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 준비와 인식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왕 죽을 거 잘 죽고 싶다. 철학자 몽테뉴가 죽는 법을 배워야 사는 법을 배운다고 했듯 죽음에 대한 준비가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든 연예인 이순재 선생님이 후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지금도 무대에 서는데 나중에 무대에서 숨이 멎어도 좋겠다고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건 그분 나름의 내가 원하는 죽음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죠. 바라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운명이나 상황에 달렸겠지만 적어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방식의 마지막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으면 덜 막연하지 않을까요? 도서 잘 죽는다는 것에서도 아름다운 죽음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짐을 남기지 않고 본인도 심한 고통 없이 의미 있는 이별을 나눌 수 있는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두렵고 끔찍한 죽음이란 끝까지 본인의 의사를 못 펼치며 불필요한 연명치료나 극단적 통증 속에서 정신도 못 차리고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존엄사나 안락사가 전면 합법화되지 않은 지금 우리에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같은 간접적 제도라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스스로의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게 작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한다면 미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 연명치료 거부나 존엄사 의사를 문서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셋, 안락사는 아직 법적으로 어려운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넷, 가족들과도 막판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죽음 관련 의사결정을 공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죽음이 무조건 공포인 건 아니며 사는 동안 잘 정리하고 주변과 이별을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란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납니다. 1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기에 더욱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마지막이 어떤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사람에게도 짐을 덜 지울 수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멋지게 떠났구나 하는 기억을 남길 수 있겠지요. 시청자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차분히 숙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만약 말기암이나 치매 혹은 중증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을 때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존엄사를 택할 건지 가족들이 내 의사를 어디까지 대신 결정하도록 맡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순간적으로 실제로 닥치면 되겠지라고 넘겨버리면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감당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음 후에 겪는 일이라고 하면 철학적, 종교적 해석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죽음 직전 고통이 적냐 많으냐가 현실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고통 없는 죽음은 자는 듯이 안온하게 떠나는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의식이 깨어 있는데 숨이 막히거나 극도의 통증을 느끼며 몇 달씩 버티다 가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고통을 덜기 위한 사회적 의료적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미리 결정하고 가족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듯 죽음을 응시하라. 그러면 삶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 남은 삶도 더욱 소중하게 가꾸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디 모두 고통 없는 죽음, 혹은 최소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마지막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